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시느라고. 네, 아무래도 조심해서 왔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곧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 문자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수리까지 상당히 빨리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남국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예. 그 전에 국회에 있을 때도 코인 관련된 논란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같은 학교 후배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도 문진석 그 수석 부대표가 그 텍스트 안에서도 네. 마치 같은 학교 네. 후배들 사이니까 우리 당신이 처리해달라. 예, 추천을 좀 해달라. 예, 우리 그 실제로 인사위원장인 강은석 위원장은 건대 출신인데 또 문진석 부대표하고는 지역이 비슷합니다. 충청도입니다. 그런데도 네네네. 거기다가 논의하지 않고 실제로 김현지 물론 이제 그 답변은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죠. 한 답변입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김현지 실장한테 좀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그런 했죠. 건 안 했죠. 문진석 그런데 수석이. 이제 답변은 김남국 비서가 문제가 되는 게 네. 실제로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지금 자동차 협회라는 곳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인사비서관한테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한번 뭐 제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인사의 예. 진행 과정이라고 당이 실제로 인사를 제안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인사의 어떤 과정을 배제시킨 채 말하자면 비서실장, 인사위원장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그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문진석 의원 스스로가 그동안에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에 나오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방어하고 엄호했던 분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그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처음 방어를 한 게 문진석 수석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뭐 논란도 있고 근데 어쨌든 김남국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김남국 꼬리 자르기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인사 비서관이 접수해서 민정수석이 검토하고 또 인사위원장이 그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직은 공직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협회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법 규정이라든지 원칙대로 하자면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대통령실 직원의 문제다 해갖고 김남국의 문제로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엄중 경고하는 걸로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아마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로 사의 표명해서 사표를 지금 수리한 건데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같이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어저께까지 엄중 경고받았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속도인데다가 지금 어찌됐든 그럼 김남국 비서관이 뭘 잘못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늘 그래왔던 일을 자신도 모르게 노출시킨, 그러면서 특히 현지 누나를 노출시킨 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었을까라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남국 비서관 꼬리 자르기 비슷한 형태가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청탁한 사람은 그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은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지 그냥 대통령실의 일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서관의 메모에서 현지 누나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훈식 형한가? 형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실 이거는 인사청탁입니다. 부적절한 네. 인사청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꼬리가 잘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서실장님하고 뭐 부속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니고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한테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런 호칭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공직기강의 문제도 있고 특히 네.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문화들이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비공식적인 근처에 있을 때는 그냥 누구 형 이렇게 부르는 뭐 마치 옛날 운동권 동지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비서가 형 누나를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건 상당히 이제 구태죠. 예컨대 우리 학교 동문들끼리 짬짬이로 해먹자 이런 내용이 달려있기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실제로 뭐 그런 예. 인맥도 예. 뭐 이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간다가 아니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이 추천돼 있는 분도 네. 결과적으로 본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전문가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기사 시절에 캠프에 대변인을 했다. 그럼 사실은 대관 업무를 한 사람이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3억 원에 해당되는 고위직으로 올려주는 연봉,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연봉 3억 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왜 그렇게 됐냐. 사실은 이는 자동차 협회라면 자동차 회사의 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그쵸. 그 3억 1억을 받아야 될 자리도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사장이 맡았다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대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 1급이나 고위직들이 예. 사실은 3억이라고 연봉을 갖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행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바로 처리가 됐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뭐 지금 이제 뭐 아무 소식이 없고, 일단 그럼 국회에서는 이 발단이 된 게 이제 문진석 수석이 이제 보낸 문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문수석은 일단 엄중 경고를 받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뭐 당 원내 대표가 엄중 경고, 하여튼 엄중 경고라는 말들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부적절한 인사청탁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천명한 바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물론 노출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 여기 왜 느닷없이 인사에 전혀 권한이 없는 현지 누나가 등장하는 것일까? 왜냐하면은 애초에 뭐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총무비서관에게 인사를 뭐 또 전담하게 했다라는 정무수석의 발언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야당이 그러면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라 했는데 결국 국회에 등장하지 않고 그 와중에 총무비서관직에서 네. 소위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제1부속실장직으로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것을 사실 확인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 안에 내부자들에 의해서 현진우나 훈석이 형 하면서 나오니까는 많은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요, 적어도 중등 교육만 받아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 경고에 그쳤는데, 제가 볼 때 의원직은 못 내려놔 하더라도 당직은 내려놓으면서 그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지금 인사청탁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박수현 대변인이 윤리감찰단 조사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다는데요. 이것도 너무 자기적인 예. 판단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요즘 계속해서 지금 그 악재가 잇따르는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도 있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이 사태가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경태 의원 사건도 지금 이제 이미 수사로 이제 넘어갔죠, 경찰. 작년에 불거져야 될 것이 이제 불거지는데, 그 더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이, 악화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본인은 뭐 경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아무 이해 관계가 없다 하지만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의 그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경찰이 왔지 않습니까? 신동욱 의원하고 이제 예. 세게 부딪혔던 그 그랬을 때 최소한 그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그 말하자면 경찰 관련된 법안 심사할 때만이라도 장경태 의원을 나가 있으라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동욱 의원한테 발언을 중지시키는 이런 악수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 이런 정도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탈당을 유도해야 돼요. 법사위에서의 사보임은 물론이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김남국 비서관 사건도 있기에 해서 조금 더 당도 기강을 다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네. 김병기 그 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소위 뭐 7인회라고 한다든지 친명 핵심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추진에도 이제 동력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법 왜곡죄 이런 등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됐죠.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을 했는데, 당시 현장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규현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법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9명입니다. 그 9명이 3명씩, 헌재 사무처장이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판사 회의에서 3명,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인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판사 또 영장 전담 판사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지적했듯이 삼권 분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그 3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드니 이거 길들이겠다.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그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서부터 이제 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지기현 판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속 취소 사안인지, 왜냐하면 그 이후로 된 제기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번에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요. 네. 거기다 또 법 왜곡죄라는 것도 이제 하고 네. 또 이전부터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그럴싸한 구실을 대지만 이거는 사법부 자체를 상당히 길들이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도 문제 제기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할 때 이 메신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관련해서 확실히 예. 개헌과 관련해서 선을 긋는다든지 탄핵을 반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문제 삼으면 일단 그것을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예.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소위 못 묻은 게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빨리 그 과거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민주당이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란과 전쟁을 벌인다 그러는데 소위 그 내란이라는 것이요. 그 특히 기득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이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럼 군대만 동원하지 않았지 지금 왜 이런 행태를 벌이느냐.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좀 털 건 털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신저들이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주장을 하면 이게 설득력이 예.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어떤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말에 이제 힘이 실리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해가지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힘이 지금 부족하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라도 하자 이제 예. 그런 생각일 텐데 국민의힘이 한 필리버스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냥 시간만 며칠 덜 끌 뿐이지 결과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가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독일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요. 또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추상적인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고의적으로 판사가 왜곡했다. 그 고의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형법상 또 민법상의 법관이 갖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라든 모든 증거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에 저촉되는 법안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법부의 주요 요인들도 설마 민주당이 저걸 말만 하지 통과시키겠어? 그러다가 지금 어찌 보면 큰 코를 당하는 이제 네. 그런 형국까지 와버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께 따박따박 그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예. 사안이 됐고 실제로 민주당과 어떤 그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아까 정호 의원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은 국민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의로운 자기 정리와 지지율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혀 자기 계엄 1주년이 됐는데도
장동영 대표 자체로부터 전혀 새로운 변화되었다는 조짐을 안 하니까 대통령 네. 입에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가 강하게 강성할 때 대통령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이건 좀 천천히 합시다가 정말 순리대로 가는 것인데 예. 대통령이 아주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서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법안을 몰고 가는 것에 지지해 주는 꼴을 보이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오부 요인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는데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히 해야 된다. 적어온 거 가지고 또박또박 이제 그 자리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지금 사법부가 내일 법원장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 8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서 이제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법원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하겠으나 네. 지금 입법부에서 맘만 먹으면은 지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그 사법부의 우려를 예. 정확하게 그 표출해서 기록으로 남겨놔서 이것이 어떤 위헌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무리 야당은 저렇게 아직까지도 그 상당히 취약한 구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이요. 지금 정치권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호락호락 말랑말랑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예. 지금 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료하게 그 설명하는 예.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의원 수를 많이 가진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정당으로서 어떤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준비되지 않고 설익은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혁이 될지 네. 개혁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는 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또 이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법관 회의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사과 문제, 국민의힘 사과 문제 이거 뭐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를 하다시피 이제 사과를 했는데 한 사람만 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네. 안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당위적인 예. 이야기들이 충분히 뭐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외하고 보면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의원들 입장에서 마치 끌려 내려오듯이 당한 데 대한 그 요구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총구를 뭐 예컨대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 네. 팀과의 어떤 대결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 스스로의 당내 확실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사과하는 것보다는 당내 예컨대 양양자 최고위도 지난번 대전 모임에서 크게 이 장외 집회에서 소란이 있었고 대구 그렇죠. 집회도 그렇고 지금 집회가 중지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장동혁 대표가 못하고 있고 다만 25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방식의 어떤 나를 막 그 사과하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네. 불쾌하게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지도부가 이끌고 거기서 이견이 있으면은 빠지는 건 봤어도 다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대표가 빠져서 안 하는 거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드라마는 1월에 아마 우당탕탕하면서 이제 쓰여질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네. 오히려 그 기각을 계기로 해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이 180도 달라진 새로운 전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네. 민주당이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빌미를 차단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란 그 소위 윤석열계라고 하는 그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지금 사과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지금 독야청청 저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힘을 생각해야 된다. 그 국민의 힘이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같은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정옥인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